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약속대로 아르테미스 미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이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달 사냥 야생동물 처녀성의 여신이다. 제우스의 딸이란 말이죠. 엄마가 누굽니까? 레토라는 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나왔는데 생각해보세요. 제우스가 또 레토랑 바람이 났어. 네. 헤라가 화 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맞아. 나죠. 보통 헤라가 거의 주기적으로 화가 나거든요. 신화 보면은 또 주기적. 화가 났어. 이거 레토 이거 애 못 낳게 해라. 열이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햇빛이 닿는 곳 어느 땅 어느 섬이라도 절대 애를 낳을 수 없다. 그 만약에 햇빛이 닿는 땅에서 애를 낳으면 그 지역에 저주를 하겠다. 레토가 네. 만삭이 된 채로 도망을 다니는데 네. 막 지역마다 또 신들이 있어. 막 우리 뭐 구리시 신, 뭐 화성시 신, 막 이렇게 신들이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있죠. 행성마다도 이름이 다 신이 있으니까. 있는데 예. 그 신들이 이제 약간 쪼는 거야. 아 이거 헤라가 또 이거 질투의 화신인데 요것도 이거 애 낳겠다 큰일 나겠다. 그런데 이제 그 신 중에 그 델로스라는 좀 떠다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델로스라고. 델로스 섬. 예. 요 섬은 약간 아싸야. 그 신이. 헤라 마음대로 해. 씨. 와서 나 열어줄게. 어쨌거나 일단 태어나요. 아르테미스가 태어납니다. 아르테미스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얘가 잠시 후 소녀까지 성장해요. 바로 성장하고 성장하자마자 이제 엄마의 출산을 또 도와줍니다. 바로 남동생을 출산해. 쌍둥이 남동생. 얘가 바로 아폴로입니다. 그렇죠. 아폴로와 쌍둥이 남매다 아르테미스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네. 기존에 달에 갔던 임무가 뭐였죠? 달을 그냥 인류가 발을 딛는 게 가장 그렇죠. 큰 임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임무 이름이 뭐죠? 아폴로. 아폴로. 예. 그리고 다음 주 주시면요. 이번 그래서? 임무의 이름은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그렇죠. 신기하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의 예상 착륙 연도는 2024년입니다. 네. 예상대로 2024년에 착륙을 한다면 네. 우리는 52년 만에 다시 달에 도착합니다. 야, 2024년이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안 남았어요. 예. 나사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럽 우주국 이사, 러시아 우주국 로스코스모스, 일본 우주국 작사, 그다음에 캐나다 우주국 CSA, 그다음에 호주 우주국 ASA. 얘네가 지금 다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거의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우주 항공 그쵸. 연구원들이 그쵸. 거의 다 참여를 예. 했다. 그래서 이게 21년 말,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 궤도 무인비행, 2023년 달 궤도 유인비행, 2024년 최초로 우주인이 달에 착륙을 하고요. 동시에 달 궤도에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가 설치됩니다. 요게 지금 엄청 크거든요. 2028년도까지 달에 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아르테미스 얘기를 제가 쭉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폴로 미션을 착륙선마다 2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죠. 총 12명의 인류가 달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르테미스, 특히나 달의 여신, 바로 그 아르테미스 미션에 드디어 최초 여성 우주 비행사가 나옵니다. 지난해 19년이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디딘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전의 기술과 2020년의 기술, 이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달라진 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달 탐사 이상의 목적을 갖는다는 게 바로 아르테미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까? 이제는 화성 탐사를 위한 중간 단계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단 탐사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솔직히 상대적으로 탐사하기 좋은, 착륙하기 좋은 적도 쪽에 내렸습니다. 달의 적도. 하지만 이제는 달의 극지방에 내려요. 왜냐하면 남극에서 얼음이 발견됐어요. 극지방입니다. 저 파란 게 얼음 형태의 물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석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게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달의 환경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다가 강력한 햇빛이 엄청나게 쬐기 때문에 온도가 일단 100도가 넘어요. 이게 물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탐사를 해봤더니 네. 극지 부근에 있는 크레이터. 예. 크레이터 속에서 얼음 형태의 물이 발견이 된 거죠. 햇빛이 들어온 적이 없는 데가 발견됐어요. 오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여긴 어딜까요? 여기는 바로 수성입니다. 수성은 물이 있을까요? 저 노란색이 혹시 또 얼음인가? 그쵸? 오. 보세요.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입니다. 어떤 원리냐? 결국 크레이터. 구덩이가 크레이터는 있는. 그냥 구덩이입니다. 네네네. 구덩이인데 구덩이 안쪽은 햇빛이 한 번도 들지 않은 곳이 있어요. 네. 태양빛이 한 번도 들지 않는 곳.
각도가 기가 막히면 그런 데 있겠죠. 그러겠죠. 근데도 만약에 지구였으면 결국 녹아요. 왜냐?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열을 전달해 주거든. 근데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한 번도 안 드는 곳은 얘한테 에너지를 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안쪽은 영하 200도입니다. 이야, 근데 달에도 비슷한 게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신기하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게 예. 과거에는 정부 주도의 미션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는 민간 우주 기업이 참여합니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 여기는 미국 항공기랑 우주선 제조하는 데거든요. 오, 예. 네네네. 여기가 우주 왕복선 드림 체이서라는 거. 요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나노 세틀라이트, 나노 위성에 대한 걸 하는 기업도 포함이 돼 있고, 뭐 로봇 쪽을 하는 분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서 달에 착륙하면 뭘 하느냐? 아르테미스 3호부터 달에 드디어 내립니다. 내리는데 달에 착륙해서 6일에서 7일 정도를 체류합니다. 일주일 동안.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오래 왜냐면은 기존의 아폴로 미션은 보통 3일 정도를 체류했습니다. 그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버티게 된 조건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주복부터 굉장히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발전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탐사를 최대 4번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예. 샘플 채취도 하고 이제 과학 실험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미션 3호입니다. 3. 재밌는 건 아폴로처럼 한 방에 안 가요. 혼자 가지 않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지금 달로 가는 궤도랑 그런 여러 가지 그 절차들,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아폴로 미션이라면 네. 아폴로 우주선, 궤도선이죠. 궤도선과 달 착륙선이 함께 갑니다. 오. 함께 가서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고요. 착륙선이 달에 내리죠. 예. 그리고 다시 귀환 모듈이 점프해서 착륙선에 궤도선에 붙고 귀환 모듈이 점프해서 궤도선에 붙고 궤도선은 귀환 모듈을 붙잡고 다시 지구를 귀환하는 게 아폴로 미션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이 궤도선과 착륙선이 따로 갑니다. 우주선의 이름은 오리온입니다. 그리고 착륙선의 이름은 바이퍼예요. 오리온의 역할은 지구로부터 루나 게이트웨이라는 달 주위에 있는 달 궤도를 도는 우주 정거장까지 가요. 그러면은 미리 우리는 바이퍼라는 달 착륙선을 먼저 달로 보내놓습니다. 예. 그럼 얘가 루나 게이트웨이에 있겠죠. 그러면은 루나 게이트웨이에서 궤도선인 오리온이 착륙선을 만나서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궤도선에 있던 우주인이 착륙선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착륙선 바이퍼가 달에 내려요. 그리고 다시 착륙선이 루나 게이트웨이로 와서 오리온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달에다가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들기로 했잖아요, 계획 네. 중에. 네. 그럼 루나 게이트웨이가 약간 환승역이야. 아. 그래서 환승역에 이제 1호선 타고 가서 달로 착륙하는 거는 2호선인 거야. 그치? 그래서 2호선 타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1호선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좋아요.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예. 2025년까지 확정된 달 탐사 계획을 보면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목표 3년계 지금 4건입니다. 4건인데요. 총 21건. 이건 지금 몇 개만 나와 있는 거고요. 21건이 계획이 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한된 계획도 16건이나 돼요. 네. 즉 굉장히 달까지 가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달 탐사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거 21건, 제한된 계획만 16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세계 각국이 왜 달 탐사에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이게 광물 지도예요. 광물 자원이 많아요. 예. 결국엔 자원이야, 자원. 그렇죠. 풍부한 광물 자원. 헬륨-3, 히토류, 우라늄, 백금 풍부합니다. 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자원으로. 그래야 그 다음에 기초과학, 공학기술 이런 것들도 실험해 볼 수 있는 활동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주의 관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달의 대기 밀도가 지구의 무려 10조분의 1, 즉 대기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천문 관측소로 최적의 조건이다. 그냥 구름이 없어요. 하늘에. 구름이 없으니까. 예. 네. 그리고 우주로 향하는 전진기를 쓸 수 있다. 왜냐? 달까지 3일이면 간단 말이죠. 거기서 출발하는 건 훨씬 이득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 외에도 가장 위대한 장점은 뭐냐? 달에 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이 지금 미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아르테미스 미션은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1단계 아르테미스 1호죠. 무인입니다. 내년 11월 발사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 큐브 위성이 같이 갑니다. 예, 큐브 위성은 이제 10cm짜리 좀 작은 위성인데요. 네네. 얘가 같이 가서 달 탐사를 해보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호. 2호는 유인입니다. 23년 8월에 발사 예정이고요. 원래는 달 궤도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어요. 지구 궤도에서 랑데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아르테미스 3호입니다. 2024년 10월 발사 예정이고요. 유인으로 달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오. 랑데뷰와 도킹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제가 저도 잘 오늘 몰라요. 랑데뷰와 도킹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요. 랑데뷰는 도킹의 바로 전 단계입니다. 도킹을 하기 도킹은 전- 딱 결합하는 거고. 네. 동일한 궤도면에 진입을 해서 네. 상대 속도를 완벽하게 맞추는 것까지가 랑데뷰예요. 상대 속도를 완벽하게 맞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예를 들어 저와 공진님이 랑데뷰를 했다. 이 말은 그 둘만 놓고 보면 아예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가. 상대 속도가 네. 같기 때문에. 음. 랑데뷰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죠? 엄청 어렵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 어렵냐면 상대 속도가 제로입니다. 상대 속도가 제로예요. 둘끼리는 속도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속도가 뭐냐면요. 네. 속도가 시속 4만 킬로미터. 네. 감이 안 오죠? 킬로미터 예. 진짜 총알의 30배입니다. 그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어떡해. 네. 날아가는 총알, 그거보다 30배가 빠른 총알에 야. 다른 총알 하나가 붙어서 두 총알의 속도를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랑데뷰입니다. 그렇습니다. 랑데뷰까지 하고 나서 네. 도킹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 혼용을 많이 써요. 예. 왜냐면 어차피 랑데뷰를 쓰면 그 다음에 둘이 이제 연결하기만 하면 되거든. 네. 이게 도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아르테미스 미션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미션. 탐사 지상 시스템, 우주 발사 시스템, 오리온, 게이트웨이, 달 착륙선, 우주복. 이 6가지 요소들이 다 너무 알짜배기야. 이거 짚고 넘어갑니다. 탐사 지상 시스템, 익스플로레이션 그라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건데 우주 발사 시설을 전부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을 지원하겠다. 이게 바로 탐사 지상 시스템 미션입니다. EGS라고 불러요. 이게 얘가 이제 조립, 운송, 발사 뭐 이런 과정 전 과정에서 로켓과 우주선을 처리하고 발사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과 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되어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세턴 5 같은 우주 왕복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턴 5. 그쵸? 세턴 5. 근데 이거는 단일 우주 발사 시스템입니다. 올라가는 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작업들은 이전에 이렇게 발사하는 단일 우주 시스템이었는데 네. EGS는 나사의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 그리고 그거 외에 개발 중인 여러 우주선, 로켓들 이런 것들을 조금 유연성 있게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스템이네요. 일종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연성 높은 우주 개발을 위한 탐사용 지상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거 초점을 맞춘 게 바로 EGS입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우주 발사 시스템입니다.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 나사의 강력한 새로운 로켓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인간과 화물을 달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아주 유연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고 세턴 5 이후에 나사의 최초의 심 우주 로켓입니다. 심우주. 예. 심우주 네. 로켓이. 딥한. 스페이스 로켓이다. 네, 로켓인가요? 그죠. 단순히 궤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머나먼 우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겠다는 거죠. 여행자, 우주 예. 여행자를 위한. 또 심우주 항행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좀 더 뜯어봅니다. 중요한 시스템이니까요. 두 개의 오분할 쌍둥이 고체 로켓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얘네고요. 4개의 액체 로켓 밑에 달려 있습니다. 예, 밑에 달려 있어요. 까만 거 보이시죠? 네.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로 구동이 되는데 우주 정거장의 고도가 330에서 410km 정도 되거든요. 이것보다 1000배가 먼 달까지 화물을 보낼 수 있는 로켓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지를 지을 거기 때문에 네. 화물선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달까지 우리가 화물을 보내고 물자를 보내고 인간을 보내야 돼. 그러니까. 와,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예. 블록 1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SLS. SLS는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SLS는 27톤을 올릴 수 있고요. 블록 1B호. 네. 예, 요건 이제 38톤을 올릴 계획이고 블록 2는 46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예,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더 무거운 걸 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 네네. 다음 점 주시면요. 오리온입니다. 아, 아까 이 오리온이 오리온. 아까 그 궤도선이라 그랬나요? 달에? 예, 우주선, 네. 궤도선, 달까지 가는 우주선, 인간, 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달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사람이 타고 가는 아. 크루 모듈이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이게 이제 달에 있는 루나 게이트웨이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리온 이 우주선에서 승무원을 달 궤도로 이동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달에 착륙시키는 역할. 얘를 다시 지구로 기환시키는 역할. 이걸 하는 게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지하철로 치면 이제 9호선 급행이다. 그렇죠. 네. 승무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대단. 예, 승무원 모듈이 포함되어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비상 중단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지구 대기로 재진입할 때, 대기권 재진입할 때 극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미션 1호에서는 네. 승무원이 안 탄 채로 모듈만 갑니다. 1호에서는 일단은 확인해야 되니까. 예, 아. 3주간 테스트 해볼 거예요. 안 과연 잘 되면서. 될까? 테스트 해볼 거고요. 다음 장 주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듈입니다. 핵심 요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루나 게이트웨이. 예,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게이트웨이,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주변의 전초 기지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포함된 국제 협력,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구축된 게이트웨이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국제 우주 정거장과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태양광으로 운용되는 우주선이고요. 승무원 뜻인가? 객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방문하는 우주 비행사가 오리온에 도착한 후에 달 표면에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뭐 명령 제어, 데이터 처리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에너지 저장 배전, 열 제어, 통신, 추적 기능 포함돼 있고요. 오리온 우주선이 안에 들어가서 확장할 수 있고 승무원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달 궤도에 떠 있는 국제 우주정거장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주시면요.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달 착륙선.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를 착륙시키기 위한 거고요. 이게 기업들이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무의 마지막 단계요. 여기서 성공하면 성공. 여기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다 잘 돼도 실패. 아우 열받아. 네. 그리고 생존 시스템 바로 우주복의 개발입니다. 우주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두 가지로 나눠요. 달 탐사용 우주복, Exploration Extravehicular Mobility Unit, 제뮤라고 불립니다. 제뮤. 네. 네. 쟤는 달 착륙선을 탈 때 입고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더 타죠. 루나 게이트웨이까지 우리가 뭐 타고 오죠? 오리온. 오리온. 오리온용 우주선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오리온용 우주복은 그렇지. 저 주황색이다. 그렇죠? 네. 오리온용 우주선 우주복. 네. 오리온 크루 서바이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오리온이 붙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장 주시면요. 방사선 조끼입니다. 방사선으로부터 뭔가 보호하는 느낌인가요? 요건 이제 네.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떠날 때 굉장히 많은 방사선이 노출인데 우주로 나오면은 이때 아르테미스 1호는 이 방사선 탐지기를 장착하고 가요. 왜냐? 저 조끼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체크할 겁니다. 두 개의 동일한 마네킹 몸통에 채우고 이 두 개의 마네킹 몸통을 이제 우주선에 탑승시킨 뒤에 3주간 임무를 수행할 건데요. 두 마네킹의 이름은 헬가와 조하르. 이제 실제 여성, 실제 인간의 장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조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모방한 재료들로 제조를 했고요. 네, 교과서에 나옵니다. 외우세요. 제뮤, 달에서 최대 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보다 굉장히 길어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저 큰 무언가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 저 뒤에 뭐가 뒤에 있는 게 있는지 도대체 궁금해요. 뭘까? 일단은 아폴로 계획과 다른 점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떻죠? 저기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전통적인 스누피 캡이라는 겁니다. 스누피 캡. 네. 예, 스누피 캡에 마이크, 오디오 마이크랑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아폴로. 우주복, 그쵸? 네. 우주복을 입기 전에 아폴로 우주복은 이 스누피 캡이라는 걸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려 있는 게 지금 저 가죽 형태의 스누피 캡입니다. 이걸 다 썼어요, 우주인이. 근데 보세요, 최순 신형 우주복. 없어요. 귀가 시원하죠? 네, 네. 없어요. 예, 마이크와 스피커가 가죽 모자에 달려 있는 불편한 게 아니라 헬멧 내부에 있습니다. 와. 즉, 저 불편한 스누피 캡을 쓰지 않고도 소통이 가능하다. 와, 저 상태에서도 이게 그냥 일단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고요. 기동성,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기동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지구처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중력이 다른데? 뒤에 중력이 다르다는 게 있지 지구처럼 똑같이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과거의 우주 비행사들, 아폴로 미션 때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을 워킹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토끼처럼 깡총깡총 튀어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요. 네. 왠 줄 아세요? 그게 중력이 약해서 네.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뛰는 겁니까? 그러니까 발이 네. 지구처럼 자연스럽게 걷지를 못해서 통 이렇게 뛴 거야. 우리가 걷는다는 개념이요. 예.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는 관절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나 신발 밑창도 구부러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걷는다는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신발 밑창 딱딱하죠. 그리고 발목, 무릎, 다리도 안 움직여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걷기보다는 토끼처럼 점프하면서 갔어요. 아, 네. 그 약간 뭐 아케이드 게임처럼 같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신형 우주복은 연결 부분에 베어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편안하고 그 예전 우주복은 팔도 어깨 이상 못 올려요. 만세를 하면 이렇게 돼. 만세하면 이렇게. 여기서 베어링. 만세! 신형 우주복은 만세가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지금까지는 가슴 둘레와 허리 둘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거구나.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슴 둘레와 허리 둘레를 조정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세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에.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기존 우주복은 우주인이 이산화탄소 내뿜죠. 그거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나 모르겠는데. 우주복 안에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저장하는 통이 꽉 차면은 더 이상 이 우주복을 입지 못해서 돌아와야 돼요. 예. 예. 와. 근데 새로 나온 이 우주복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달 탐사를 해왔고 결국 지속 가능한 달 탐사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끊임없이 탐험해야 됩니다. 이제 몇몇 나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다음 달 주시면요. 궁금해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2022년 무인 달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와 협력해서 우선 1단계 달 탐사를 진행합니다. 선두그룹 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우리도 달에 착륙선을 보내서 달 표면을 조사해보겠다. 지금 이 그림은 아쉽게도 상상도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위해서 달 탐사선 개발, 달 임무 궤도 진입 기술, 심우주 항법 등등을 다 연구하고 있고 저도 석사 때 썼던 연구 주제 중에 하나,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달 탐사를 위한 궤도 디자인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한국 천문연구원이랑 같이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만의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자체적인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관련된 우주 기술들을 지금 다 발전시키고 있고 향후에는 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주요 자원들을 채취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할 거 다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지금 달 표면과 정말 비슷한 환경을 만든 실험실이 그렇죠. 제작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그래요? 예. 이제는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화합, 평화 시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류가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더 실질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 달 탐사에서. 이거를 하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우주로 가자 이게 아니라 어떤 재원을 사용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다. 뭘 투자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상식적인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아르테미스 미션이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다면 지속적인 우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의 또 하나의 작은 염원. 달 착륙 음모론 깔끔하게 씻어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였던 사령관 앨런 셰퍼드가 달을 처음 걸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오랜 길이었지만 마침내 왔다. 14호가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꽤 오랜만에 14호가 다시 재도전한 성공해서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제 52년 만에 새로운 재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여성 우주 비행사도 합류하고요. 참으로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드디어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이것보다 훨씬 멋진 많은 명언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